1936년 26살의 이병철은 경남 마산에서 첫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선택한 것은 정미업이었습니다. 왜 하필 정미소였을까요? 당시 마산은 경남에서 생산된 많은 쌀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쌀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쌀을 가공할 정미소는 부족했습니다. 이병철은 그곳에서 사업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곳에 사업이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하지만 첫 사업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장사 경험이 많지 않았던 이병철은 쌀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를 사업을 하면서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실수도 했고 손해도 봤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을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가격의 흐름을 익히면서 정미업은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커지자 운송업으로도 영역을 넓혔고 토지에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과 함께 경제 상황이 급변했고 금융통제가 강화되면서 은행 대출도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을 빠르게 넓히던 이병철에게 큰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결국 토지를 처분하고 정미업과 운송업도 정리하게 됩니다. 열심히 키웠던 첫 사업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법을 바꿨습니다. 곧바로 다른 사업에 뛰어드는 대신 먼저 시장을 직접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국내 여러 도시를 돌아보고 중국의 베이징과 칭다오, 상하이까지 다니며 어떤 물건이 생산되고 어디에서 부족하고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기회가 무역이었습니다. 1938년 3월 1일 대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웁니다. 이름은 삼성상회. 삼성상회는 과일과 건어물, 농산물 등을 사들여 중국과 만주 등으로 판매했습니다. 첫 사업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만큼 이번에는 시장과 가격을 더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어디에서 물건을 사고 어디에 팔아야 하는지 계속 확인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삼성상회는 점차 자리를 잡아갑니다. 하지만 또다시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시작됩니다. 서울에서 키워가던 사업 기반을 다시 잃게 됩니다. 두 번째 큰 위기였습니다. 이번에도 이병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산으로 내려가 1951년 삼성물산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판단을 합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으로 생산시설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많은 물건을 외국에서 들여와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설탕이었습니다. 이병철은 생각합니다. 계속 외국에서 사오는 대신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1953년 제1제당을 세웁니다. 무역과 제조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었습니다. 공장이 필요했고 설비가 필요했고 기술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를 들여오고 생산 방법을 익히며 국산 설탕 생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1954년 이번에는 제1모직을 세웁니다. 당시 좋은 옷감 역시 수입품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설탕과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사오는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정미업에서 시작했던 사업은 무역으로 다시 식품과 섬유 제조업으로 계속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 후반 이병철은 또 다른 산업을 바라봅니다. 전자산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의 전자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였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확신하기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그 가능성에 투자합니다. 1969년 삼성전자 공업이 설립됩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흑백 텔레비전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병철의 사업을 따라가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사업에서 실패했고
전쟁으로 사업 기반을 잃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들어갈 때마다 다시 배우고, 다시 투자하고, 다시 시장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보고,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찾고, 가능성이 보이면 다시 도전했습니다. 정미업에서 운송업으로, 운송업에서 무역으로, 무역에서 제조업으로, 그리고 결국 전자산업까지. 삼성의 시작은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창업자 이병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가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복잡해집니다. 이병철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였던 가족의 사업은 삼성, CJ, 신세계, 한솔 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의 후계자는 왜 장남이 아니라 이건희가 되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삼성가의 자녀들과 가계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가족에서 여러 기업이 갈라져 나온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상식, 알돈상이었습니다.